안녕하십니까. 20여 년간 여러분 곁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압구정역 근처의 코코 성형외과 코코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비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실리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실리콘의 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리콘의 단점은 제가 이제 쭉 나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걱정돼서 스스로 못하고 실리콘은 어떡하지 이럴 걱정했는데, 대부분 100명을 수술하면 5명 정도 이런 정도 감염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좀 수술을 받으신다면 그런 리스크는 더 대폭 줄일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알맞은 처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양 사람들은 상당히 올려야 할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올릴 재료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형물을 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실리콘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단점들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너 코 수술했어 안 했어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코가 달라졌으니까 아는데 제일 많은 부작용이 그거죠. 비쳐 보이는 거. 너 실리콘 수술했지? 너 수술했지? 뭔가 코가 표시나는 거, 너무 분필 막대처럼. 이게 그 이유, 그 다음에 빨개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제일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죠. 코 피부는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런데 실리콘이 들어가면은 코뼈라든지 그 밑에 아래쪽 바닥 부위, 피부 아래쪽 바닥 부위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순환이 차단되고, 피부 이제 실리콘이 들어있으면 피부, 실리콘을 덮고 있는 피부에서 영양분이 공급받아야 하는데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피부를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 영양분이 공급받는 게 줄어드니까 더욱더 파괴하는 율은 높은데 재생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더욱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얇아지고, 이로 인해서 비쳐 보이고, 기계로 이제 깎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맨질맨질하니까 표시가 아주 쉽게 나서 상대방이 너 막대 표시처럼 들어가 있어. 그러다 너무 이제 피부가 얇아져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빨개집니다. 이게 이제 저류가 되니까 혈액 저류라든지 또 피부 반응에 의해서 빨개지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빨개짐이 그래서 얇아져서 생기고 압력이 심해져서 생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 이제 그리고 이제 부작용, 다른 부작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이니까 이물질이니까 당연히 우리 꽃가루 몸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 이것도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가렵고, 이제 손으로 긁기 때문에 이제 부스럼이 나고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실리콘은 몸속에 들어가는데 이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뾰루지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장기적인 면역 반응이니까 염증이죠. 일종의 무균상의 염증. 간혹가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거나 몸 저항성이 떨어지면은 부풀었다 가라앉다, 부풀었다 가라앉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코 안쪽에 점막을 뚫고 고름이 이제 흘러나오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겠죠. 알레르기 반응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슐막에 대한 건데, 이제 부작용이 캡슐막하고 생기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라서, 캡슐막을 이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틀어졌을 때 캡슐막이 실리콘이 비틀어서 캡슐막도 같이 비틀어져서 이제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축, 특히나 들창코로 구축이 일어나서 코가 이쪽으로 이동됐을 때는 코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고, 또 비대칭이 있었을 때는 그걸 내버려 두고 수술을 다시 하게 되면은 비틀림 힘이 작용해서 코를 더 비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캡슐막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코를 개방을 해야 해요. 즉 이건 그냥 개방하지 않고 코를 실리콘 캡슐을 제거를 하면 나중에 비틀림, 일부 덜 나온 것 또는 제거가 안 되는 캡슐막이 나중에 비틀림을 만드는 주 원인이 되거나, 또는 코를 밑으로 늘리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재수술할 때는 가능하면은 개방을 꼭 해야 하고, 또 개방을 해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캡슐막 제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텍스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캡슐막 제거가 사실은 조금 약간은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고, 제거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 게 수술의 나중에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랍니다. 또 다른 부작용, 밀착이 되지 않아요. 아래쪽하고 실리콘 약간 떠 있어요. 약간 요철 있으면 올통될 수 있으면 약간 떠 있습니다. 살짝. 그러다 보니까 그 빈 공간 속에 수액이라든지 혈액이 이제 저장되겠죠. 혈액이 조류된다 그러는데, 이런 삼출물이 조류되면 거기에 균들이 놀이터가 돼서 약 2주 내에 감염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해주는데, 압박이 그래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한 4월 지나면 압박을 풀고 나면 거기에 이제 물이 계속 차는 거죠. 그래서 얼른 그 공간 속으로 우리 살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물질이다 보니까 그 살이 잘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얼른 캡슐화가 얼른 이루어져서 캡슐로 딱 이렇게 저장해주는 기간이 보통 한 2주째 정도에 완성되기 시작해서 그 사이에 감염 리스크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은 구축이, 우리 인체가 수술했으니까 또 실리콘 캡슐막이 이제 구축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개월째, 그러니까 30일 정도가 지나면 구축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보통 사람도 말할 때 코가 이렇게 움직이면 코가 막 이렇게 좀 당긴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도 다 구축의 이제 한 원인인데, 그래서 이제 구축이라면 실리콘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요. 옆으로 이동, 또 X자로 이동, 이렇게 구축을 하면 이렇게 비틀어질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마 쪽으로 서서히 미간 쪽으로 올라갑니다. 코가. 그래서 코가 좀 짧아지게 되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동. 그리고 이제 뼈를 약간 골막을 들었으니까 뼈를 약간 이제 뼈를 만드는데 골막이 없으니까 뼈가 계속해서 녹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에 놓지 않고 자꾸 옆에 놓는다 그랬잖아요. 코의 중심은 정상 부위, 최첨단 정상이 아니고 옆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옆으로 쓰러져서 자꾸 뼈를 녹이 침습하고, 그리고 더 옆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의 부작용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꾸 미약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도 그래서 잘 알지 못합니다. 본인도 잘 알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점들을 물론 보완하는 대체의 재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리콘이 자주 거론되고 자주 사용되는 재료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잘 상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실리콘이라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잠깐 이렇게 짬을 내서 실리콘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종 원장입니다.